6월 22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싱가폴 통화청에서 결제기간 라이센스를 원칙적 승인 취득하였다. 리플의 싱가폴 자회사 리플마켓 에이펙이 싱가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간 라이센스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발표했다. 리플은 싱가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관련 서비스 및 암호화폐 기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요충지. 이번 승인 취득을 통해서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리플 싱가포르 결제기관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대형 지급기관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기본 허가를 취득하였다. 리플의 ODL은 싱가포르에서 전년 대비 5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의 고객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스튜어트 알드로티는 허가 제도를 통해서 명확한 암호화폐 분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현지 인력 또한 전년 대비 50% 늘렸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현재 190개 주요 지급 기관과 11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클이 대형 지급 기관으로 기본 허가를 받았으며 팍소스도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이 밖에 DBS, 인디펜던트 리저브, 포모페이, 레볼루트, 코인베이스, 블록체인닷컴도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됐다. 여기에 대부분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최근에 홍콩과 싱가폴, 미디어에서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화폐이다. 자, 무언가 소송에 대한 시그널이 다가오는 걸까요? 미국 중앙은행장이 말입니다. 페드의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화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그널 중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로 보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 아닌 화폐로 보고 있다고 발언해서 시선을 끌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파 파월 연내 금리 인상 재확인, 고개 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는 내년 기준점일 것 같아요. 이미 경기는 이미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빠그러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확장하는 것 또한 그들이 정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등 추세가 이어지겠죠.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 5월 달에 이미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금리를 한번 올리더라도 시장에 주는 이슈는 작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나갔다. 이제는 다른 리스크가 다른 어떤 이슈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상승장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체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미국의 암호화폐 자사운용사 발키리,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재신청. 자, 미국의 자사운용사들이 메이저 운용사들 비롯해서 중소형 자사운용사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죠? 엔화 또한 약세이면서 일본 증시를 돌렸다. 대한민국 증시도 돌아 나가고 있다. 나스닥도 미리 먼저 나갔다. 현재 코인 시장만 못 달렸다가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뿌리고 있다. 감이 오시죠? 이것 또한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홍콩과 싱가폴,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홍콩과 싱가폴, 기존 자료와 함께 한번 돌아보시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건 홍콩과 싱가폴은 150년 가까이 영국령에 있었다. 영국령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독립국가가 됐죠. 중요한 건 홍콩은 중국에 편입이 됐고 싱가폴은 독립국가가 되었죠. 중요한 건 150년 가까이 영국령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바로 그들이다. 유럽에 있는 인구가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미국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싱가폴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표준 제한 백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참여했다. 디지털화폐의 표준을 발표한 백서를 발표했다. 잠깐 보시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자료죠. 참여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먼저 이탈리아 중앙은행, 한국중앙은행, 그쵸? 국제통화기금, 싱가포르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당국. 방금 리플의 라이센스를 허가했던 그 싱가포르 통화당국 MAS입니다. 마스라고 하죠. 그 다음 아마존, DBS, 파즈 금융그룹, 그랩홀딩스, JP모건의 오닉스. 자, JP모건의 오닉스 사업부는 쿼럼과 연결되고요. 쿼럼은 바로 G캐시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OCBC 은행, 싱가포르의 DBS와 더불어서 1위, 2위 은행입니다. 이들이 참여가 돼 있어요. 아마존이 참여가 됐다. 그랩이, 싱가포르 그랩이 싱가포르 최대의 차량 공유 업체를 더불어서 아세안, 동남아시아의 최대의 차량 공유 업체입니다. 요걸 기반으로 또 확장해 나가겠죠. 그쵸? 이 뒤엔 누가 있다? 소프트뱅크가 있다. 소프트뱅크 뒤엔 누가 있다? 비전펀드가 있다. 비전펀드 뒤엔 또 누가 있다? 바로 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뿌리를 찾다가 오면 결국 연결이 되더라. 홍콩 CBDC 발행 준비 착수, 소명 CBDC입니다. 미래 실현 가능성 필요에 대해서 확신한다. 홍콩 CBDC에 참여했던 그 업체를 한번 보시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여기 보면 알리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가장 오래된, 중국 최초의 이제 은행이자 중국 5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5대 국유 은행 중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중앙은행이고요. 5대 국유 은행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국 건설은행, 중국 5대 국유 은행 중에 하나이다. 푸본뱅크, 대만 최대 은행, 리플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블록체인, 그리고 핀테크, 이 업체 중에 리플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 리플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생뱅크, 항생. 자, 그리고 여기 HSBC가 들어가 있죠.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의 주인은 바로 영국입니다. 홍콩 또한 영국령이었죠. 150년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기반한 그 자금이 중국, 홍콩과 상하이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국의 다시 한번 5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인 바로 중국 공상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마스터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생은행은 HSBC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HSBC와 항생은행은 하나입니다.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잡계 데브리언트, 독일 화폐 발행 업체와 상당히 많은 역할을 CBDC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여기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보이시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양대 축이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보이시죠? 3대 메이저 컨설팅당 맥킨지, 보스턴, 베인이 바로 전 세계 3대 메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뱅크가 들어가 있죠. 홍콩 최대의 인터넷 은행입니다. HKT 페이먼트, 여기는요 홍콩 최대 통신업체의 통신회사의 결제망이에요. 자, 그러면 HSBC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홍콩 최대 인터넷 뱅크인 좌뱅크,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마스터, 비자. 자, 대부분의 동양과 서양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다 들어가 있다. 150년 가까이 영국령이었죠. 이미 자본줄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홍콩에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3개 은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HSB예요. 고액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가 거의 많은 중심을 차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 다음 세 번째가 스탠다드 차차다입니다. 얘도 홍콩과 싱가포르 대상으로 확장해 왔죠. HSBC와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영국의 자본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만 영업, 본격적으로 확장했던 지역은 홍콩과 상하이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왔다는 거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 또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왜? 중국에 당연히 편입되어 있잖아요, 현재. 감이 오시죠? 홍콩과 싱가포르. 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 토큰화 자산 통합 원장 인프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강화 가능하다. CBDC와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원장 인프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한 CBDC와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표준 제한 백서를 발표했고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연이어서 미디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HSBC 기술자문위원회 전 리플 CEO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바로 여기 크리스 라센이 바로 IMF에 고위 자문단 핀테크 논의 심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여기 위원회 바로 리플의 크리스 라센이 포함되어 있죠. 인도네시아 은행, 미국 재무부, 미비베이, 스페인의 넘버 2 금융그룹이고요. 그 다음 여기 서클, 그럼 알리바바, 전 세계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죠. OECD, 중국 중앙은행, 캐나다 수석은행, 캐나다은행. 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홍콩의 CBDC와 상당히 참 비슷한 부분이네요. 동양과 서양의 기득권이 다 모여 있다. 여기 IMF 고위 자문단에도 동양과 서양의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항상 여기 리플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핀테크 업체, 물론 서클이 들어가 있긴 하나 중심은 뭐다?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중심은 전체 혈관망은 뭐죠? 혈관망은 뭐죠? 바로 리플 네트워크 스위프트 2.0이라는 거죠. HSBC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입니다. 자, 국가는 영국 다국적 기업이고요. 자, 여기 HSBC 구 홍콩 본사 빌딩과 영국 런던, 현 런던 본사 빌딩이 보여주고 있죠. 홍콩 상하이 은행입니다. HSBC는 영국 최대의 금융기업이자 유럽 최대의 금융기업으로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금융기업이다. 한때 영국 2위의 기업까지 올라섰다가 2010년대 후반에는 영국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는 미국 금융기업을 모두 넘어서고 선진국 최대의 금융기업이 된 때도 있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국령 홍콩과 중화인문 영국 조개진 상하이를 중심으로 성장한 은행이다. 홍콩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으나 정작 대부분의 매출은 아시아 시장에서 벌여들이고 있다. HSBC의 주요 거점은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다. 홍콩 상하이 은행으로 명명되고 있죠. 자, 그러면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어떤 은행일까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이자 전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입니다. 여기는 또 싱가포르 테마색,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색과 깊은 연관이 있죠. 싱가포르 DBS가 암호화폐 등을 거래하는 디지털 거래소를 다음 주 시작한다. 이미 2020년 12월 달에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 이전부터 물밑 작업은 되고 있었죠. 세계 최초로 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금융계와 블록체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남아 최대 은행이며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에 유로머니에서 DBS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1968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DBS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홍콩, 대만 등 18개 국가에 280개 이상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2만 4천 명에 달한다. DBS 은행의 모그룹인 DBS 그룹 홀딩스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으며 이때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 약 52조 원, 싱가포르 종주 소유의 투자회사 테마색 홀딩스, 즉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이자 세계적인 국부펀드입니다. 테마색 홀딩스 및 220여 개 금융기관이 DBS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DBS의 주인이라는 거죠. 2009년부터 디지털 뱅크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 14년 전부터 미래를 읽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은행의 우리금융연구소는 2016년 싱가포르 DBS 은행의 디지털 뱅크 추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2009년 대표로 취임한 피우시 굽타, 리플 스웰의 2019년 연사로 나섰던 적이 있었죠. 피우시 굽타, 은행의 생존 전략으로 디지털 뱅크 전환 전략을 추진했다. DBS는 알리바바 등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은행업의 위기로 인식했다. 인도를 첫 디지털 뱅크 추진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6년 4월 모바일 뱅크일 디지털 뱅크를 세우기도 했다. 인도를 첫
디지털 뱅크의 추진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도의 인구가 전 세계 1위 인구가 됐죠. 더불어 전 세계 제조업이 다 인도로 몰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거죠. 바로 피유시 구타가 말입니다. DBS가 글로벌 규모의 은행으로는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 등을 전납하는 디지털 거래소를 출범시킴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결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증명된 셈이다. 이미 DBS에는 XRP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등재가 되어 있다. JP모건 DBS 테마섹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서 이미 2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의 JP모건이 DBS와 테마섹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부분이죠. JP모건 DBS 테마섹 아시아 블록체인 경쟁의 큰 배팅이다. 암호화폐 역풍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협력하고 있다.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미 싱가포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 JP모건, DBS가 다 참여가 되고 있죠. DBS 뒤에는 바로 테마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달 초에 6월달 초에 JP모건은 6개 인도 은행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에서 미국 달러 거래를 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들은 HDFC 은행과 ICC 은행과 같은 국내 최고의 대출기관과 실시간으로 은행 결제를 완료하기 위해 테스트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은 또한 인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누구죠? 바로 리플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파트너사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미 다 하나로 귀결되면서 혈관망이 확장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되는 CBDC와 그 망과 함께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블록체인은 다 상호 운영성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심장에 XRP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DBS에 직접 가보면은 여기 방금 전 언급되었던 JP모건과 그리고 DBS와 테마섹이 언급됐던 파르티어, 이 파르티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파르티어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점 고유의 기능인 프로그래밍 가능성, 어쨌든 국경 간 결제에서 오래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BIS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덤바, BIS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국제결제를 위한 실험적인 다중 CBDC 통화 플랫폼이다. 프로젝트 덤바와 협력해서 프로젝트 파르티어, 이 파르티의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 쿼럼의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공유 다중 CBDC 플랫폼 구현의 기술을 타당성으로 입증함으로써 더욱 검증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유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56년 자치령이 되었고 1963년 독립하였다.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이었죠. 140년에서 150년 가까이. 자, 테마섹, 싱가포르 최대 국부 펀드이자 세계적인 국부 펀드입니다. 설립은 1974년도이고요. 여기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스탠다드 차터드, 셀트리온, DBS 은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죠. 자, 이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테마섹, 얘가 바로 블랙록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랙록의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뱅가드, 쿠웨이트 인베스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당연히 이들은 들어가 있겠죠. 그쵸? 이들은 정말 최정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섹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테마섹에 잠깐 참고로 테마섹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죠. 왜냐? DB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미 2009년도에 디지털 뱅크 은행이 투자가 됐고요. 그 이전에 설계는 되어 있었겠죠. 미래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테마섹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미래를 잘 읽고 있구나. 그 부분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통찰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역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먼저 보시면 여기 금융 서비스 분야 투자 부분이에요. 비자가 투자가 돼 있죠. AIA 그룹이 투자가 돼 있고요. 블랙록이 투자가 돼 있죠. 중국 건설은행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DBS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죠. 중국 산업 및 상업은행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탠다드 차터드, S&P, 그리고 여기 HDFC, ICIC, 인도 상업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을 보면 마치 허브 지역을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에 또한 그들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그 중심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통신 및 미디어 기술 회사예요. 에어비앤비. 자, 그리고 여기 노블록스, 텐센트, 알리바바 다 포함되어 있죠? 메가 업체들이 말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로블록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바이오, 생명과학 회사에도 생명과학과 농식품 회사에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바이엘,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빅파마예요. 바이엘, 독일에 있죠. 그리고 메이어진, 바이오엔텍, 여기 바로 셀튠이 언급되고 있네요. 한국에 바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를 나가고 있는 셀튠에 투자가 되어 있다. 테마섹. 자, 그리고 여기 중국 바이오텍 또한 투자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지 바이오리스 보게 되면 CDO, CMO 요 관련돼서 요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그럼 여기서 바이오엔텍을 잠깐 참고 삼아 볼까요? 10년 배고팠던 바이오엔텍 흔들리며 mRNA 백신을 개발했다. 자, mRNA 치료제 개발 의지 보고 1,800억 투자. 어제도 중요한 건 시리즈 B 마치고 바이오엔텍 화이자와 손잡고 빅뱅 mRNA 백신 개발 성공을 반판으로 파이프라인 빌드업 화이자와 손잡고 빅뱅 mRNA 백신 개발 성공 그 이면에 바이오엔텍이 있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들은 미래를 읽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XRP 가격이 현재 670원 근방 장중에 오늘 9시, 10시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쭉 한번 상승해 나왔어요.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기준으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소송이 마감이 되고 명확성이 나와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그 테두리가 법에 대한 규제와 함께 명확성이 나온다면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서 어디까지 갈 줄 모르죠. 지난 몇 년간 눌려있기 때문에 그 눌려있던 게 순식간에 해제가 되면서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빠지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판하죠. 끝판왕이라고 그래서 불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죠. XRP 고래님의 트위터인데요. XRP가 곧 25달러를 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런 그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죠. 몇 년의 기다림 끝에서 한번 터지면 몇 달 만에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가 가격만을 보고 달려들 겁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나 여기서 또 엄청난 흔들기가 진행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탑승을 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